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른바 친명계에서 비명계를 축출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공천을 못 준다. 이런 노골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비명계를 축출하자. 이런 공방의 불씨를 당기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회복 치료한다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보고를 그동안에 이리저리 받아왔습니다. 근데 침묵했습니다. 그 녹색병원에 있을 때, 어제 퇴원했습니다만, 있을 때 SNS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랬는데도 이 비명계 축출 공방에서 한 발 떨어져서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 어제 녹색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서 오후 6시에 발산역에서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타이의 정장,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고 수척해진 모습이다. 그거야 의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모습이고, 근데 연단에 올라서 언론 매체에 따라서는 6분이라는 보도도 있고 8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발언을 했는데, 자, 지난 6일이죠? 사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따져서 사흘 전인데, 재판부에 이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단식으로 인해서 후유증, 근육 축소, 이런 정도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1시간 좀 넘자마자, 재판을 좀 끝내달라 얘기를 해서 실제 1시간 20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 그때의 이재명 대표 모습과 어제 지원 유세에서 7분 안팎의 대중연설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너무나 쌩쌩했다. 이러면 이제 계속되는 논란이지만 과연 단식을 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비명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침묵, 이걸 깰 것이냐, 이거였는데 그에 관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메시지 쭉 해서 진교훈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원팀 메시지죠. 그럼 이 원팀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몇 갈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명계에 대해서 진정한 화합의 메시지다. 아마 일부 친명계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장 11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틀 뒤,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는 친명계도 있고 비명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우선 진교훈 후보 당선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보자. 11일 보궐선거 때까지는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의 원팀 메시지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갈래는, 자, 앞으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지 모른다. 구속영장 재청구 내지는 제3차 구속영장, 정자등 의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명계를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그때도 회기가 계속되면 체포동의안을 또 표결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본인이 그러면 비명계가 또 지금부터 축출하기 시작하면 체포동의안
그때 또 가결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진짜 구속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주 전략적인, 당분간의 전략적인 원팀 메시지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해석 갈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전략상 비명계를 여기서 축출하고 징계하고 이러면요, 비명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비명계 중에는 서른 의원, 친이낙연계 좌장이라는 서른 의원이 있죠. 그러면 친이낙연계가 그냥 뭐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물러날까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세력 대 세력이 다투는 겁니다. 이낙연계, 뭐 이재명계만큼은 못하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낙연계의 힘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계가 스스로 또는 여기서 그냥 지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럼 이낙연계는 이낙연계대로 뭔가 모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의 전면적인 분열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도 뭐 일부 민주당이 허물어지는 그런 효과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잘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명계를 징계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않고 지금은 원팀으로 나가되 비명계를 축출한 결정적인 시기, 그거는 총선 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원팀 메시지는 이게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내년 1월 아니면 올해 연말, 대략 올해 연말 정도, 그리고 조금 길게 잡으면 내년 1월까지다. 유효기간이. 그 이후에는 공천작업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공천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비명계를 탈락시키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이제 일부 지역에 있어서 뭐 여론조작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지금 일반 그 정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뭐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고요. 자, 그런 걸 이용해서 경선까지는 비명계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탈락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광범위한 어떤 여론조작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몇 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인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돼서 그게 첫 번째 아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경선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예 총선에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그 즈음에 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명계를 축출하는 방법, 아니면 그 즈음에 뭐 윤리심판원의 징계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축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시점은 올 연말 지나서나 아니면 내년 1월 지나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도 비명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이재명 대표가 표시하면, 그러면 비명계가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일찍 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원팀 메시지를 계속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어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거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면 끝난다. 그걸 위한 원팀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의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유세에서의 원팀 메시지.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전략적인 원팀 메시지다. 유효기간이 명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명계도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 5선까지 지냈고 이상민 의원 5선 아닙니까? 뭐 이 바닥에서 뭐 저도 뭐 정치부 기자로 따지면 뭐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 바닥에서 정치 현상을 경험하고 저는 관찰하고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략 뭐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럴 것이다 하는 분석이 틀에서는 뭐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원팀 메시지 당연히 불신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아마 모색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모색의 결론 그거 하나로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왜? 각자 지역구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호남의 지역구를 둔 사람과 뭐 중부권 또는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리더가 마땅치 않습니다. 비명계의 리더가. 이낙연 전 대표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뭐 당분간은 될 수 있겠지만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기에는 벅차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저런 제약점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뭉쳐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데 실제 결과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다가 그냥 단독으로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아니면 뭐 제3신당으로 출마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말려서 출마를 못하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어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그 원팀 메시지 이 유효기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적 예측은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거의 매일같이 뭐 이재명 대표도 특히 아시다시피 변화무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바뀌는 듯 싶다가 또 뭐 원팀 메시지 나오는 듯 싶다가 아마 그럴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명계가 어떤 식으로 뭉쳐서 대항하느냐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원팀 메시지에 대한 해석 이걸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